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 합류해서 같이 또 갑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김명 매니저 아까 종목 키워드 하시다가 말았는데 네. 연관성이 있어서 속보를 하나 먼저 보고 갑니다. 백악관이 12일 반도체 대란에 대한 대응 회의 소집을 결정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초청을 받았고 했다는 내용. 블룸버그 통신이 어제자로 사실 보도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한국 번역판으로 또 나왔네요. 네. 자, 그러면 종목 키워드 아까 반도체 관련된 기업, 네. 뭐 레티클 클리너 라고 해야 되겠죠? 디바이스 ENG. 부연 설명. PD님이 잘 끊어주신 것 같아요. 네. 설명드린 내용이 많은데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속사포처럼 이제 랩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좀 천천히 좀 귀엽네요. 그 랩하다 보면은 오류, 전달에 오류가 생겨요. 네. 아까 정경민 사장이 들어오시다가 이제 가끔 출연하시는 분들이나 저도 그렇지만 기업명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럴 수 있죠. 뭐, 누구나 뭐라 그럴 수 그랬죠? 있습니다. 월덱스를 요즘 윌덱스로 발음을 네. 많이 하신다고. 월덱스죠, 월덱스. 월덱스. 네, 월덱스고. 그건 근데 회사가 이름 사명을 조금 어렵게 지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착각을 일으킬 수 있죠. 제가 요즘에 본 기업명 중에 가장 그 최고는 갤럭시아 머니트리 그런 게 있나요? 네, 있어요. 네. 갤럭시 은하계 돈나무 아닙니까 그거? 그렇죠. 와 대단한. 좋은 건 다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은하계 돈나무는 뭐 대단한 산명이다. 뭐 그 기업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니 어디로 가다 일로 갔지도. 네. 잘못하면 3,000% 자꾸 빠지니까. 디바이스 ENG 네.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들어보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은 디바이스 ENG 코드 번호 187870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 뭐 방금 속보도 전해주셨지만 이제 백악관에서 그 반도체 대란과 관련된 이제 긴급 회의를 소집을 한다.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뭐 글로벌 파운드리 같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초청을 받았고 GM 이제 제너럴 모터스가 또 초청을 받았거든요. 그 이유를 보시면은 요즘에 이제 반도체가 부족해가지고 차량 이제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가 이제 부족하니까 반도체가 들어가는 이 차량의 설계까지 바꾸려고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고심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야말로 이제 대란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제 대응 대책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이제 12일 날 뭐 긴급 회의를 소집한다라고 하니까 뭐 반도체 종목들이 그만큼 이제 시장이 좀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소개해드리는 이 디바이스 ENG라는 종목 아까 제가 OLED 플렉스블 OLED 쪽에서는 FM 세정 장비를 주력으로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고 이제 반도체 쪽은 이제 FOUP라고 해가지고 웨이퍼를 이제 담는 용기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공정에서 이제 싱글 타입, 뭐 배치 타입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싱글 타입은 웨이퍼 한 장을 투입을 해가지고 이제 공정이 진행되는 거고 배치 타입은 웨이퍼 이제 수십 개를 한꺼번에 집어넣어서 이제 공정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정이 당연히 한꺼번에 진행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그러면 그 웨이퍼를 이제 담아내는 이제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FOP라고 하는 이제 웨이퍼 보관 용기네. 네, 훅이라고 합니다. 네, 보관 용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여기에 이제 남아있는 이제 오염 물질들을 이제 제거하는 제거 장비를 이제 국산화에 이제 성공을 한 회사가 바로 디바이스 ENG다. 그래서 2019년 하반기부터 이제 납품을 하기 시작했는데 작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수주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적이 뭐 그야말로 2019년에 물론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수주 절벽이 이제 진행이 좀 되면서 영업이익이 이제 한 44억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작년에는 영업이익이 이제 400억이 넘었거든요. 1년 만에 이제 10배가 넘게 영업이익이 이제 증가했다는 얘기고 앞으로는 이제 요 반도체 특히나 우리가 향후에는 계속해서 이 미세 공정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특히 이제 EUV 공정 쪽에 이제 관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데 요 회사가 원래 잘하는 게 이렇게 이제 세정 장비, 오염 제거 장비 이런 것들을 잘 만들다 보니까 EUV 이제 노광 공정 이후에 이제 또 포트 마스크에 남아 있는 오염 물질들을 또 제거하는 EUV용 이제 오염 제거 장비도 개발에 이제 성공을 했고요. 올해부터 아마 삼성전자 EUV 라인에 이제 도입이 좀 될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메모리 쪽 워낙 지금 좋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고 이런 시스템 반도체 쪽 혹은 이제 노광 공정, EUV 공정에까지도 이제 장비가 이제 도입되기 시작한다면 아마 작년보다도 실적이 훨씬 더 이제 더 좋을 걸로 예상이 좀 되거든요. 주가가 이제 작년 하반기 때 이제 급하게 급등을 좀 많이 했었던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6만 원까지 올라갔던 게 이제 지금 4만 원까지 이제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거의 40% 가까이 이제 가격 조정을 한번 받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저점 매력에 이 부각될 수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삼성전자의 메모리 쪽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쪽 양쪽 다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으로 이제 부각이 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 분위기가 뭐 워낙 좋았다라는 거 염두를 좀 해둔다면 오늘 좋은 이제 매수 기회가 좀 나올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가격 전략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종가가 이제 39,650원이었는데 뭐 39,000원에서 4만 원 정도 사이에서 공략을 좀 해본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 가격은 47,000원 정도 설정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35,000원으로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디바이스 ENG 화면에 지금 내용 정리 나가고 있는데요. 쭉 한번 보시고 그 이해를 좀 돕자면은 이제 여성분들이 요즘 남성분들도 가끔 가시는 것 같은데 네일샵 같은 데 가시잖아요. 네일샵 가면은 요 손톱 옆에 보면은 큐티클이라는 것들이 끼잖아요. 그걸 이제 제거를 해주는데 그걸 제거하지 않으려면 매니큐어를 이렇게 발라 놓으면은 큐티클이 안 끼겠죠. 그러니까 매니큐어에 해당되는 게 펠리클이라고 보시면 되고 펠리클이 아직 본격적으로 개발이 안 되는데 ASML 자회사가 펠리클을 아마 개발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국내 업체도 이제 개발한다고 하는데 좀 그거 단계로 넘어가기 어려우면 이걸 계속 큐티클 같은 걸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레티클, 파티클 뭐 이렇게 또 용어 클자들이 다 들어가요. 네, 그래서 그거 제거하는 회사가 이제 디바이스 ENG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가격 전략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표현이 비유가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일샵. 네, 네일샵 가면 기분이 그렇게 좋다고. 매우 적절한 비유를 해주셨네요.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은근 칭찬을. 네. 자, 오늘 일발장전은 신규 종목은 아니고 이번 주에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3월 29일 월요일 날 인텔 파운드리 재진출 오늘 뭐 반도체 얘기가 주류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수혜주라고 하긴 좀 뭐 하여튼 수혜주 그래서 네패스 이야기 했었죠. 화면 정리 보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이제 대표적인 오사트 후공정의 기업이고 FOPLP 패널 레벨 패키징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삼성이 계속 첨단 공정으로 이제 앞서 나가려고 하면은 저 FO와 PLP를 주도해야 되는데 네패스가 연관성이 뚜렷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또 포인트는 미국에 이제 접점이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은 중요해요. 아까 그 백악관이 삼성전자를 초청하고 인바운드로 그러니까 미국 내로 자꾸 끌어들여서 생산 기지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네패스도 미국에 이제 데카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을 인수해서 라인을 지금 돌리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은 미국 쪽으로 더 연관이 되느냐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이 얘기 해드렸고 네패스는 어제 이제 주가가 좀 반응을 했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저는 뭐 더 업사이드 위를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이렇게 되고 자 그다음에 3월 30날 화요일 날 했던 게 이제 사실 없어서 못 파는 반도체 장비 중고 장비 얘기 해드렸는데 있어도 못 팝니다. 이게 가격이 계속 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반도체 중고 장비 업체로 서플러스 글로벌하고 러셀 맞나요? 네. 네, 러셀을 했었죠. 그래서 뭐 내용들은 화요일 날 나왔던 내용이니까 다시 그냥 눈으로 쓱 한번 보시면 되고 정부가 뭐 6인치에서 8인치짜리 지금 웨이퍼 전력 반도체 라는 생산 라인을 또 그러니까 공장을 조금 추가로 증설하는 내용들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뭐 중고 장비가 또 쓰일 수도 있겠죠. 네. 자 그래서 그거 했고 서플러스 글로벌하고 러셀은 주가가 나름 뭐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고 어제 또 서플러스 글로벌이 거의 20% 가까이 갑자기 장중에 확 솟더라고요. 네. 근데 주가 변동성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뭐 점쟁이가 아니라서 제가 3월 31일 수요일 3월의 마지막 거래일 날은 이제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해가지고 등장인물 주목 얘기를 해드린 BGF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도 주가가 너무 빠르게 뛰는 바람에 좀 적잖이 당황스러웠는데 어제 다시 또 그래 또 올라가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뭐 본질적인 내용은 CU 편의점 BGF 리테일의 모회사 이게 이제 BGF고 순 자산 가치 대비해서 싸다 이거 얘기 드렸고 근데 맨 마지막에 포인트가 이제 이 기업의 회장이 홍석조 회장. 홍석조 회장의 이력은 이 검색창에다가 쳐보시면 쭉 다 나옵니다. 아들 홍정국 10%, 지분율이 53, 10. 그다음에 중앙홀딩스 홍석현 회장이 1%.
네, 뭐 대충 그림 나오죠. 그러니까 홍라희 여사 등장한다 그랬고, 그다음 뭐 지금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그들의 시선이 모이는 곳은 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던 그냥 뭐 대충만 아웃라인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넘어갑니다. 그 어제 했던 게 이제 신성 ENG였죠. 신성 ENG는 트리플 모멘텀이었는데 주가는 생각보다 강하진 않았어요. 시초가는 올랐다가 종가 무렵에는 다시 내려와 버렸는데, 뭐 바이든의 인프라 부양책, 그다음에 뭐 이 비트코인 거래소인 업비트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두나무의 뭐 미국 상장 추진, 그래서 그 두나무의 지분을 또 가지고 있는 우리기술투자의 지분 9%를 가지고 있는 데가 신성 ENG.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돼서 두 번째 모멘텀, 그다음에 이제 보궐선거 이후에는 아무래도 리모델링이나 뭐 재건축, 재개발 뭐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서 퓨어룸이라고 하는 공기청정기, 소비자용입니다. 굉장히 제품 좋은데 광고를 많이 안 해가지고 잘 모르시지만 기능성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뛰어난 그 제품을 가지고 있는 신성 ENG. 이렇게 하고 세 가지 모멘텀. 뭐 주가는 좀 무겁지만 계속 한번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말 빨리 하려니까 저도 래퍼가 되겠네, 래퍼. 네. 자, 이렇게 쭉 눈을 한번 보시면 되고, 뭐 신규 종목은 혹시 뭐 정혜민 차장이나 아니면은 뭐 김현 매니저나 붙이실 거 있으면 붙이시고. 일단 뭐 전일장 미국에서 반도체가 강세가 나왔으니까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 이상 올랐었고, 뭐 대표적인 반도체 3인방도 다 좀 상당폭이 올랐고, 네. 그 원천이 되는 거는 이제 미국에서도 반도체에 대해서 좀 드라이브를 걸겠다라고 하는 정책이 있고, 뭐 그렇다 보니까 전일장에는 반도체 전반의 강세가 좀 나왔었는데, 네. 오늘은 좀 선별적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들 또 소재 회사들하고 맞닿아 있는 회사들이 좀 강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네. TCK, 월덱스, 뭐 인텍플러스, KC텍 뭐 이런 게 이제 아까 언급을 드렸었던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램리서치나 KLA나 뭐 이런 쪽에 직접 맞닿아 있는 그런 회사 보니까, 어제는 그냥 분위기 좋게 반도체가 다 올랐다면 오늘은 좀 미국 쪽에 맞닿아 있는 쪽이 좀 더 상승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 그런 면에서는 네페스도 아까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했었던 네페스도 좀 힘을 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네. 지금 시장에서는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가 시티에서 지금 저기서 두 개만 추려달라니까 네페스하고 서플러스 글로벌 빼고 뒤로 밀고 네. 나머지는 이제 붙이는 걸로. 네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지금 130만 원짜리 레포트가 나왔어요. 시티에서. 네네네. 그게 나왔고, 또 어제 그 하루 아까 일북이 실적 김영 매니저가 추측했는데 시티에서도 좀 서프라이즈 네. 가능성을 얘기하죠. 뭐 조금 이따 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만, 그 요인으로서는 이제 의외로 IM 사업부가 IM이 아니라 그 IM 맞나요? 휴대폰? 예, 휴대폰 쪽이 네, IM 사업부. 예, 뭐 좀 LG하고 맨날 헷갈려가지고 MC 사업부. 예, 휴대폰 쪽이 자기들만의 표현을 쓰는 네, 거죠. 강세를 나타내면서 이제 9조 이상의 좀 서프라이즈를 보일 것이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이 있으면서 좀 강세가 좀 나오고 있었고, 또 어제 하루 종일 나왔었던 게 이제 키옥시아 얘기잖아요. 네. 키옥시아 또 낸드에 대한 그런 얘기가 좀 계속 나오다 보니까 반도체 장비, 소재 쪽, 특히 이제 미국 쪽하고 닿아 있는 쪽은 지속적인 좀 강세가 오늘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뭐 ELF 테크놀로지 같은 케미컬도 미국에 맨날 그렇죠, 오스틴 그렇죠. 공장 얘기하잖아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저 중에서 이제 어제 했던 신성 ENG가 저는 좀 못내 아쉬웠어요. 어제 이제 네. 시초가가 최고점이었고 지속적으로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면서 좀 밀리는 분위기였는데. 아니 저기도 사실은 반도체거든요. 네. 이 오스틴 공장에 그렇죠. 신성 ENG도 붙어 있어요. 네, 그렇죠. 삼성 그 항상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공조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 에어 이거 하는 거 뭐지? 그 에어 샤워요? 집진기 뭐라 그러지? 클린룸. 클린룸. 네, 클린룸. 아, 예. 용어 생각이 잘 안 나. 클린룸의 전통적인 강자가 신성 그렇죠. ENG잖아요. 클린룸 그리고 태양광 그리고 이제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 기술 투자의 그렇죠. 지분, 물론 이제 그런 암호화폐에 대한 이슈는 어제 좀 자세히 짚어드렸습니다만 한 달이 건너서 오다 보니까 파괴력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충분히 끼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회사가 저런 것들을 본업의 이외의 것들은 잘 이렇게 막 이렇게 홍보 잘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아니 팩트는 있는데 네. 굳이 뭐 그렇게 막 테마주로 엮이는 거를
원치 않는 기업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왜 그런 요인을 좀 찾아보니까 일단 숫자가 좀 약한 부분은 있긴 있습니다만 수익성. 미국에서 미국 그 종목들 중에서 이제 태양광 업체를 좀 찾아보니까 퍼스트 솔라가 네. 추세는 상당히 좋은데 이게 이렇게 좀 겉으로 이렇게 좀 강하게 팍 치고 나오지 못하고 어제도 좀 약보합 정도로 좀 끝났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그래도 신성이인지 그러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태양광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부각되지 못해서 지금 이게 좀 묶여 있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자리도 좋고 네. 굉장히 자리가 좋습니다. 수급도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이라서 좀 뭐 저는 뭐 앞에 자리가 3자가 4자로 좀 바뀔 만한 정도의 상승세는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좀 수익성만 조금 회복이 빠르게 올라오면은 그죠. 한 1조 빠르게 원대 시총은 갈 수 있는 올라올 충분한 것 내공이 같은 있죠. 느낌만 주면 돼요. 네.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요인으로서 말씀드렸던 이제 태양광과 이제 공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클린룸 그리고 저희 코너가 네. 보통 한 6천억대, 5, 6천억 원대의 그 시가총액을 가진 기업들이 나오시고 노출이 많이 되잖아요. 1조 원 갑니다. 네, MC넥스가 그랬던 것 같네요. 네. 그랬거든요. 네. 뭐 지금 뭐 BGF도 그런 것 같고 뭐 물론 이제 앞에 종목들은 좀 더 큰 종목입니다만 어쨌든 신성 ENG도 앞에 한 4자로 변모해 보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어제 이제 잠깐 시세가 올랐다가 조금 뭐 보합선이라 그랬고 실망하실 필요 없이 그러니까 하루의 끝장을 보겠다 이러시지 말고 네, 조금 진득하게 보셔도 되는 기업들인 네. 것 같고. 저도 몇 종목 좀 덧붙여 드리고 싶은데 네, 이번 어제도 주에 제가 하셨던 것 중에 네네. 리뷰하셔도 되고 뭐. 네, 어제도 제가 그 방금 신성 ENG 얘기를 할 때 이름도 비슷한 이제 한양 ENG 예. 스토리가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드리면서 한양 ENG USA 또 이제 텍사스 오스틴에 또 들어가 있고 네. 사실상 이제 삼성전자와 이제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제 하루만 놓고 보면 이제 주가가 어제 한양 ENG는 한 4% 이상 상승이 들어온 게 이제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이제 한양 ENG는 좀 반도체 쪽으로 이제 많이 조금 이제 그 주가가 이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종목이라서 어제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좀 좋았으니까 같이 이제 편성을 좀 한 것 같고 신성에너지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태양광 쪽 신재생 에너지 쪽에 이제 좀 무게 중심이 좀 있다 보니까 어제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정책 발표를 하고 나서는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약간 또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희비가 이제 좀 엇갈려지면 어차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 주가가 움직이는 모양도 지금 보시면 뭐 한양 ENG하고 신성 ENG 거의 비슷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신성 ENG가 시총이 이제 6천억대, 한양 ENG는 지금 30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한 500억 이상 나왔고 올해 이제 아주 보수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 800억 정도 지금 예상되거든요. 2018년에 이제 반도체 그때 이제 슈퍼사이클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슈퍼사이클 얘기를 했었던 시점인데 그 당시에 이제 한양 ENG의 영업이익이 거의 1000억 가까이 나왔거든요. 올해 아마 뭐 2018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제 신규 팹 이제 투자가 진행이 좀 될 거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올해 이제 기대되는 예상 영업이익 대비하면은 너무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가격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소개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 추가를 좀 해드리면 덕산 테코피아를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거든요. 그렇죠. 예. 뭐 주가 지금 완만하게 지금 우상향 패턴을 잘 그리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모 전문가랑 이제 또 얘기를 좀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 폭스바겐이 이제 노스폴트하고 이제 합작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이제 배터리를 만들겠다 이러잖아요. 네. 근데 아직 노스폴트가 배터리를 양산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한국 와가지고 장비 소재 기업들 지금 훑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자체 배터리를 생산하는 게 정말 좀 힘들다. 어저께 우리 여러분들 시장을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기체, 뭐 양극재 종목들, 동박 종목들, 뭐 소재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했잖아요. 뭐 그런 흐름들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뭐 덕산 테코피아가 OLED 이제 뭐 중간체 소재 만드는 기업이고 또 전고체 배터리를 또 같이 생산을 하는 걸 이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그런 이제 모멘텀이 좀 살아있는 종목으로 덕산 테코피아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기업을 쭉 붙였는데 사실 오늘 삼성전자가 뭐 주도해가지고 움직여버리면은 또 다 허당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삼성전자 허당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어제 뭐 수급 뭐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수급 상황을 보니까 분위기를 확실히 만들어주는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의 어떤 이 분위기가 반도체 쪽으로의 어떤 좀 집중을 좀 나타내.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수급이 이제 너무 좀 쏠려버리다 보니까 네. 그 전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반도체가 좀 오래 쉬었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올라올 자리라고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김영 매니저 보내드리고 다시 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벤트 있나요? 네, 오늘은 이벤트가 없고요. 어제도 방금 우리 차장님 말씀하신 거 제가 좀 이어붙이면은 어제도 사실 초반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이제 대형 IT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좀 쏠리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스닥 지수가 960포인트를 딱 넘어서기 시작하면서부터 오후에 이제 11시, 12시 딱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장비 소재 종목들 쪽으로도 분명히 이제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효과가 좀 나왔거든요. 오늘도 아마 비슷한 패턴일 것 같아요. 장 초반에는 일단 대형주들 쪽으로 이제 수급이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장 후반 이후에는 중소형주들 쪽으로 이제 수급이 좀 확산되는 그런 흐름을 이제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제가 키워드로 제시해드렸던 것처럼 시장 색깔이 분명히 조금 바뀌고 있다. 4월 또 2분기 여러분들이 좀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시장의 색깔이 좀 바뀌고 있다는 거 꼭 유념하시면서 종목 대응 전략을 좀 잘 세우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